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저 건물이 있는 땅, 이 대지는 저 다음의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여기서 못 미치게는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이 대지의 최소 면적 기준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나머지 60. 그래서 대지는 절대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건물이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이 됐다.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에는 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그럼 시가 표준액 50% 곱하기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여기까지가 딱 기준 금액이다라고 하고요. 이 기준 금액에 다시 위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는 부과합니다. 자,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90%입니다. 90%를 곱한 비율을 90% 비율을 곱한 금액에 이행강제는 부과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정명령에 불응할 때 이행강제는 부과하는데요. 중대한 위반하면 네 가지 있어요. 권용이, 허가, 신고 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 신고 위반. 네 가지 중대한 위반에 시정명령 내렸는데 불응할 때 이때는 이행강제는 부과하고요. 일단 기준금액은 시가표준액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 기준금액에 허가 위반일 때는 100%다. 그리고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90, 건폐율 초과했을 때는 80, 신고 위반은 70% 비율을 곱해서 이행강제는 부과합니다. 그 다음 3번에 국민주택 규모,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1호, 단독이든 1세대, 공동이든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인정을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리모델링은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원하거나 또는 중축하는 행위입니다. 대수원이나 중축. 특히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중축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만 중축을 할 수가 있죠. 기존 세대수는 15% 증가할 수가 있고요. 위로 올라오는 수직 중축은 최대 3계층까지, 그것도 15층 이상일 때. 그다음 5번 연간. 자, 이거는 이제 등록 대상이죠. 연간 1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 하려면 일정한 요건 갖춰갖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부터 하고 사업합니다. 고자들을 등록 사업자. 그다음 6번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바로 알맞은 내용. 그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건설하게 설립하니까 건설하려는 토지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80% 이상의 사용권 중에서 15% 이상은 소유권으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0%, 15%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틀린 질문만 쭉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바닥 면적은 건물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럼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거는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바닥 면적은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각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지칭할 때 바닥 면적. 그다음 이번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하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건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르면 가중 평균 층수가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가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3번 전용 주거, 일반 주거죠. 이 주택가. 여기서 건축하는 건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정남방향이 아니고 정북, 즉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합니다. 이 띄어서 건축하는 것을 이격시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정북으로부터 뛰어갖고 북쪽 대지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그다음 4번은 맞고요.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사람들을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다. 최초로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입니다. 전원의 합의.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해서 인가받고요.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근데 폐지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그다음 6번에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있다. 자, 건축법에서는 1년에 2번씩 그러면 또 안 돼요. 2회 이내입니다.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수가 있고요. 7번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얘는 요건 하나밖에 안 되고요. 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 항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돼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8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미만,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그다음 9번에 주택단지에 딸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자, 여기까지는 다 사람 붙어 있으니까 복리시설.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 그래서 부대시설이 다 아니죠. 10번은 맞고요. 1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얘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 변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합니다. 12번, 13번 다 맞습니다. 그 12번, 13번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리고 14번. 2번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다 결격입니다.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합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퇴직하면 그가 퇴직하기 전의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고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효. 그래서 퇴직하기 전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주택법 싹 끝내고 그리고 다시 도시개발법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